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문제.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약물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타이레놀이죠? 아세트아미노펜이다. 타이레놀, 개보린, 이지엔 이런 거는요. 그 제약회사가 만들어낸 그냥 고유명사 이름이에요. 제품명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는 그 약의 성분은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 항문이나 칠, 요도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형의 외용제는 서스펜 좌약이에요. 문제. 심근의 수축력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디곡신이다. 심근의 수축력,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는 능력을 우리가 수축력이라고 합니다. 심박출량, 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박출이 돼야 혈액순환이 되겠죠? 요거를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디곡신 또는 디기탈리스가 되겠네요. 문제. 약물을 일정 간격으로 투여하는 목적은 시간 잘 지켜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혈중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나 항생제가 그렇습니다. 이 혈액 속에서 항생제의 약발이 농도가 유지가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치 항생제를 병원에서 받았어. 일주일치 다 먹어야지 3일만 먹고 끊으면 안 된다는 거. 문제.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전에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주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 내주사를 합니다. 여러분 항생제 병원에서 맞아보셨죠? 보통은 항생제는요 무조건 IV로 맞습니다. 엉덩이 주사로 맞지 않아요. IV로 맞기 전에 이 항생제에 대해서 아나필락틱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포를 떠서 집어넣고 엄청 따갑잖아요. 한 몇 분 있다가 선생님이 와서 많이 부었네요. 이 항생제는 안 맞겠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피내 주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내 주사 왜 한다? 아나필락틱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하는 약물은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이에요. 이 아나필락틱 쇼크는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데 호흡기가 확 막히거나 쇼크가 오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숨을 못 쉬거나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숨을 쉴 수 있게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이라는 거. 문제. 모르핀 투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뭐예요? 숨을 못 쉬어 호흡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호흡을요 1분에 12에서 20회를 하죠. 들숨 날숨. 이거를 한 회로 치는 거예요. 가뜩이나 12회 이하면 서호흡인데 모르핀을 투여하면 호흡수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약한 사람은 모르핀 투여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이런 거 체크합니다. 위장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 금지하는 약물, 출혈 경향성 환자에게 금지하는 것은요. 아스피린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많이 먹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가 묽어져서 이 출혈에 취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요. 한번 피가 나면 한 달 내내 피가 난대요. 그래서 피 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혈 경향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그럼 위에 피가 난다는 소리거든요. 절대로 아스피린을 먹지 않는다는 거. 요거 국가고시에 제법 많이 나왔죠? 문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은 인슐린이다. 또 문제.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은 옥시토신이다. 기존에 국가고시에 나왔던 게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운이 좋으면은 약리는 맞는다는 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급하신 분은 앞에 그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내성이라는 건요. 약물을 자꾸 반복해서 투여하면은 나중에 약발이 안 받아서 처음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만 약효가 간다. 이게 내성이에요. 이거를 국가고시 용어로 풀어볼게요.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에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을 증가해야 하는 현상? 이게 바로 내성이에요. 아시겠죠? 부작용은요. 필요 없는 작용이죠.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은요. 생명에 위험을 주는 굉장히 독한 작용이에요. 약물의 오용. 오용은요. 자가 처방하거나 과용하는 것을 오용이라고 합니다. 아빠 감기약 내가 먹었어. 이게 약물의 오용이에요. 아나필락시스 반응 또는 아나필락틱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투여 즉시 쇼크, 식은땀, 호흡 곤란이 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땅콩 먹었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있거나 고양이 털에 갑자기 숨을 못 쉬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를 다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특정 진통제에 이 아나필락틱 반응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또 아나필락틱에 대한 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콧물 나고 숨 못 쉬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나필락틱 쇼크였네요. 약물의 보관에서 중요한 거요.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집에서는 라벨이 손상돼도 이게 무슨 약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많아서요. 손상된 상태로 또 투여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은 아예 투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발본색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침전물이나 변색된 약 사용하면 안 돼요. 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약은 흔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거. 또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의 윗면이 바닥을 닿아야 된다. 안쪽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 왜? 오염되니까. 그리고 또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르지 않죠? 왜? 라벨이 그 약물에 지워지면 무슨 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랐죠. 그리고 약을 따랐을 때 많이 따랐어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오염되니까 다시 넣지 않는 거예요. 적정량만 따라낸다. 그리고 뭐 뚜껑 어떻게 하냐? 그거 진짜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요양보호사에서도 그림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한 약은요, 마약밖에 없어요. 뭐, 모르핀 이런 것들이 마약, 아펜제제 이런 건데요.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요, 도난 방지가 아니라 오용 방지래요. 현실에서는 도난 방지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국가고시용으로는 오용 방지이다. 아까 오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가 처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못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직원들이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요, 해독은 항상 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배설, 배출, 이 몸에서 빼내는 것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간에서 또는 신장에서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의사랑 상의해서 적당량을 드셔야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약물 투여 시 관찰상 간호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간호조무사입니다. 우리가 막 일일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오더를 주는지 지시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큰 수술하신 분들은 통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르핀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호흡수가 확 떨어질 수 있어서 투약 전에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하래요. 이런 거는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모르핀 처방이 나갔어. 그럼 호흡수를 한 번씩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번 환자는 바이탈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재지만은 특히나 모르핀 데메롤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면은 호흡이 억제되니까 호흡수를 확인하는 게 좋다. 또 맥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요. 강심제 계열입니다. 강심제 중에서 디곡신, 디기탈리스 이런 것들은 맥박수를 떨어뜨려요. 맥박수는요. 1분에 몇 회가 정상이에요? 60에서 100회.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가세요. 호흡수는요. 1분에 12에서 20회입니다. 좀 적죠? 가슴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게 한 번입니다. 그게 한 세트예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예요. 피가 안 멈춥니다. 피가 안 멈추면 안 되겠죠. 특히나 혈우병 환자. 피가 한 번 나면 한 달 동안 피가 나기 때문에 혈액 응고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라. 이 정도? 맞춰보세요. 흔히 사용하는 약물을 자가 처방 과용하는 거 이거 뭐죠? 약물의 오용입니다. 문제.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행해서 썼는데 오히려 약발이 감소했다. 약물의 작용이 감소했다. 기량작용이에요.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인간관계도 이렇잖아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기량작용입니다. 이게 상쇄된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이 얘기예요. 내성은요. 약물을 반복해서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약을 더 많이 먹어야지만 그 약발을 받는다. 이 얘기죠. 투약 약어 볼게요. 근육주사 IM, 정맥주사 IV, 피뇌주사 ID, 피하주사 SC 정도 알고 갈게요. 피하주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인슐린 주사 맞을 때. 또 피뇌주사는요. 아나필락틱 쇼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거 이 알레르기 있는지 이렇게 포 떠가지고 조금 집어넣고 부푸는 거 보는 거 그거 피뇌주사였죠. 결핵 예방주사 BCG 역시 피뇌주사로 놓습니다. PO, NPO, PO 경구로, NPO 노피오, 나피오잖아요. 금식합니다. 만약에 환자 침상머리에 NPO 써 있었어. 그럼 금식인 걸 알아야 돼요. 환자랑 먹을 거 나눠 먹으면 큰일 난다. 문제. 아스피린 대체약물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했죠? 출혈성 경향 있는 환자 아스피린을 피한다. 출혈성 경향 어떤 경향? 혈우병,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있는 사람들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기관지 확장제 2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요 정도 알고 나갈게요.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이 간지러운 겁니다. 간지러운 걸 잡아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예요. 이거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만약에 데스크에서 이거 먹고 뭐 운전하시면 조금 위험하세요. 이 정도는 또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알면은요 병원 생활이 좀 풍부해집니다.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고시 60점만 맞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으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문제.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약물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타이레놀이죠? 아세트아미노펜이다. 타이레놀, 개보린, 이지엔 이런 거는요. 그 제약회사가 만들어낸 그냥 고유명사 이름이에요. 제품명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는 그 약의 성분은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 항문이나 칠, 요도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형의 외용제는 서스펜 좌약이에요. 문제. 심근의 수축력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디곡신이다. 심근의 수축력,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는 능력을 우리가 수축력이라고 합니다. 심박출량, 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박출이 돼야 혈액순환이 되겠죠? 요거를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디곡신 또는 디기탈리스가 되겠네요. 문제. 약물을 일정 간격으로 투여하는 목적은 시간 잘 지켜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혈중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나 항생제가 그렇습니다. 이 혈액 속에서 항생제의 약발이 농도가 유지가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치 항생제를 병원에서 받았어. 일주일치 다 먹어야지 3일만 먹고 끊으면 안 된다는 거. 문제.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전에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주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 내주사를 합니다. 여러분 항생제 병원에서 맞아보셨죠? 보통은 항생제는요 무조건 IV로 맞습니다. 엉덩이 주사로 맞지 않아요. IV로 맞기 전에 이 항생제에 대해서 아나필락틱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포를 떠서 집어넣고 엄청 따갑잖아요. 한 몇 분 있다가 선생님이 와서 많이 부었네요. 이 항생제는 안 맞겠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피내주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내주사 왜 한다? 아나필락틱,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하는 약물은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이에요. 이 아나필락틱 쇼크는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데 호흡기가 확 막히거나 쇼크가 오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숨을 못 쉬거나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숨을 쉴 수 있게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이라는 거. 문제. 모르핀 투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뭐예요? 숨을 못 쉬어 호흡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호흡을요 1분에 12에서 20회를 하죠. 들숨 날숨. 이거를 한 회로 치는 거예요. 가뜩이나 12회 이하면 서호흡인데 모르핀을 투여하면 호흡수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약한 사람은 모르핀 투여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이런 거 체크합니다. 위장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 금지하는 약물, 출혈 경향성 환자에게 금지하는 것은요. 아스피린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많이 먹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가 묽어져서 이 출혈에 취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요. 한번 피가 나면 한 달 내내 피가 난대요. 그래서 피 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혈 경향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그럼 위에 피가 난다는 소리거든요. 절대로 아스피린을 먹지 않는다는 거. 요거 국가고시에 제법 많이 나왔죠? 문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은 인슐린이다. 또 문제.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은 옥시토신이다. 기존에 국가고시에 나왔던 게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운이 좋으면은 약리는 맞는다는 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급하신 분은 앞에 그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내성이라는 건요. 약물을 자꾸 반복해서 투여하면은 나중에 약발이 안 받아서 처음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만 약효가 간다. 이게 내성이에요. 이거를 국가고시 용어로 풀어볼게요.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에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을 증가해야 하는 현상? 이게 바로 내성이에요. 아시겠죠? 부작용은요. 필요 없는 작용이죠.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은요. 생명에 위험을 주는 굉장히 독한 작용이에요. 약물의 오용. 오용은요. 자가 처방하거나 과용하는 것을 오용이라고 합니다. 아빠 감기약 내가 먹었어. 이게 약물의 오용이에요. 아나필락시스 반응 또는 아나필락틱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투여 즉시 쇼크, 식은땀, 호흡 곤란이 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땅콩 먹었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있거나 고양이 털에 갑자기 숨을 못 쉬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를 다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특정 진통제에 이 아나필락틱 반응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또 아나필락틱에 대한 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콧물 나고 숨 못 쉬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나필락틱 쇼크였네요. 약물의 보관에서 중요한 거요.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집에서는 라벨이 손상돼도 이게 무슨 약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많아서요. 손상된 상태로 또 투여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은 아예 투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발본색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침전물이나 변색된 약 사용하면 안 돼요. 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약은 흔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거. 또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의 윗면이 바닥을 닿아야 된다. 안쪽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 왜? 오염되니까. 그리고 또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르지 않죠? 왜? 라벨이 그 약물에 지워지면 무슨 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랐죠. 그리고 약을 따랐을 때 많이 따랐어.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오염되니까 다시 넣지 않는 거예요. 적정량만 따라낸다. 그리고 뭐 뚜껑 어떻게 하냐? 그거 진짜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요양보호사에서도 그림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한 약은요, 마약밖에 없어요. 뭐, 모르핀 이런 것들이 마약, 아펜제제 이런 건데요.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요, 도난 방지가 아니라 오용 방지래요. 현실에서는 도난 방지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국가고시용으로는 오용 방지이다. 아까 오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가 처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못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직원들이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요, 해독은 항상 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배설, 배출, 이 몸에서 빼내는 것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간에서 또는 신장에서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의사랑 상의해서 적당량을 드셔야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약물 투여 시 관찰상 간호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간호조무사입니다. 우리가 막 일일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오더를 주는지 지시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큰 수술하신 분들은 통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르핀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호흡수가 확 떨어질 수 있어서 투약 전에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하래요. 이런 거는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모르핀 처방이 나갔어. 그럼 호흡수를 한 번씩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번 환자는 바이탈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쟀지만은 특히나 모르핀 데메롤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면은 호흡이 억제되니까 호흡수를 확인하는 게 좋다. 또 맥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요. 강심제 계열입니다. 강심제 중에서 디곡신, 디기탈리스 이런 것들은 맥박수를 떨어뜨려요. 맥박수는요. 1분에 몇 회가 정상이에요? 60에서 100회.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가세요. 호흡수는요. 1분에 12에서 20회입니다. 좀 적죠? 가슴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게 한 번입니다. 그게 한 세트예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예요. 피가 안 멈춥니다. 피가 안 멈추면 안 되겠죠. 특히나 혈우병 환자. 피가 한 번 나면 한 달 동안 피가 나기 때문에 혈액 응고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라. 이 정도. 맞춰보세요. 흔히 사용하는 약물을 자가 처방 과용하는 거 이거 뭐죠? 약물의 오용입니다. 문제.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행해서 썼는데 오히려 약발이 감소했다. 약물의 작용이 감소했다. 기량작용이에요.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인간관계도 이렇잖아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기량작용입니다. 이게 상쇄된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이 얘기예요. 내성은요. 약물을 반복해서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약을 더 많이 먹어야지만 그 약발을 받는다. 이 얘기죠. 투약 약어 볼게요. 근육주사 IM, 정맥주사 IV, 피내주사 ID, 피하주사 SC 정도 알고 갈게요. 피하주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인슐린 주사 맞을 때. 또 피내주사는요. 아나필락틱 쇼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거 이 알레르기 있는지 이렇게 포 떠가지고 조금 집어넣고 부푸는 거 보는 거 그거 피내주사였죠. 결핵 예방주사 BCG 역시 피내주사로 놓습니다. PO, MPO, PO 경구로, NPO 노피오, 나피오잖아요. 금식합니다. 만약에 환자 침상머리에 NPO 써 있었어. 그럼 금식인 걸 알아야 돼요. 환자랑 먹을 거 나눠 먹으면 큰일 난다. 문제. 아스피린 대체약물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했죠? 출혈성 경향 있는 환자 아스피린을 피한다. 출혈성 경향 어떤 경향? 혈우병, 위궤양, 12지장 궤양 있는 사람들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기관지 확장제 2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요 정도 알고 나갈게요.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이 간지러운 겁니다. 간지러운 걸 잡아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예요. 이거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만약에 데스크에서 이거 먹고 뭐 운전하시면 조금 위험하세요. 이 정도는 또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알면은요 병원 생활이 좀 풍부해집니다.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고시 60점만 맞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으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문제.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약물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타이레놀이죠? 아세트아미노펜이다. 타이레놀, 개보린, 이지엔 이런 거는요. 그 제약회사가 만들어낸 그냥 고유명사 이름이에요. 제품명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는 그 약의 성분은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 항문이나 칠, 요도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형의 외용제는 서스펜 좌약이에요. 문제. 심근의 수축력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디곡신이다. 심근의 수축력,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는 능력을 우리가 수축력이라고 합니다. 심박출량, 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박출이 돼야 혈액순환이 되겠죠? 요거를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디곡신 또는 디기탈리스가 되겠네요. 문제. 약물을 일정 간격으로 투여하는 목적은 시간 잘 지켜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혈중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나 항생제가 그렇습니다. 이 혈액 속에서 항생제의 약발이 농도가 유지가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치 항생제를 병원에서 받았어. 일주일치 다 먹어야지 3일만 먹고 끊으면 안 된다는 거. 문제.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전에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주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 내주사를 합니다. 여러분 항생제 병원에서 맞아보셨죠? 보통은 항생제는요 무조건 IV로 맞습니다. 엉덩이 주사로 맞지 않아요. IV로 맞기 전에 이 항생제에 대해서 아나필락틱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포를 떠서 집어넣고 엄청 따갑잖아요. 한 몇 분 있다가 선생님이 와서 많이 부었네요. 이 항생제는 안 맞겠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피내주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내주사 왜 한다? 아나필락틱,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하는 약물은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이에요. 이 아나필락틱 쇼크는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데 호흡기가 확 막히거나 쇼크가 오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숨을 못 쉬거나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숨을 쉴 수 있게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이라는 거. 문제. 모르핀 투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뭐예요? 숨을 못 쉬어 호흡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호흡을요 1분에 12에서 20회를 하죠. 들숨 날숨. 이거를 한 회로 치는 거예요. 가뜩이나 12회 이하면 서호흡인데 모르핀을 투여하면 호흡수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약한 사람은 모르핀 투여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이런 거 체크합니다. 위장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 금지하는 약물, 출혈 경향성 환자에게 금지하는 것은요. 아스피린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많이 먹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가 묽어져서 이 출혈에 취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요. 한번 피가 나면 한 달 내내 피가 난대요. 그래서 피 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혈 경향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그럼 위에 피가 난다는 소리거든요. 절대로 아스피린을 먹지 않는다는 거. 요거 국가고시에 제법 많이 나왔죠? 문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은 인슐린이다. 또 문제.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은 옥시토신이다. 기존에 국가고시에 나왔던 게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운이 좋으면은 약리는 맞는다는 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급하신 분은 앞에 그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내성이라는 건요. 약물을 자꾸 반복해서 투여하면은 나중에 약발이 안 받아서 처음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만 약효가 간다. 이게 내성이에요. 이거를 국가고시 용어로 풀어볼게요.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에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을 증가해야 하는 현상? 이게 바로 내성이에요. 아시겠죠? 부작용은요. 필요 없는 작용이죠.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은요. 생명에 위험을 주는 굉장히 독한 작용이에요. 약물의 오용. 오용은요. 자가 처방하거나 과용하는 것을 오용이라고 합니다. 아빠 감기약 내가 먹었어. 이게 약물의 오용이에요. 아나필락시스 반응 또는 아나필락틱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투여 즉시 쇼크, 식은땀, 호흡 곤란이 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땅콩 먹었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있거나 고양이 털에 갑자기 숨을 못 쉬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를 다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특정 진통제에 이 아나필락틱 반응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또 아나필락틱에 대한 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콧물 나고 숨 못 쉬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나필락틱 쇼크였네요. 약물의 보관에서 중요한 거요.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집에서는 라벨이 손상돼도 이게 무슨 약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많아서요. 손상된 상태로 또 투여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은 아예 투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발본색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침전물이나 변색된 약 사용하면 안 돼요. 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약은 흔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거. 또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의 윗면이 바닥을 닿아야 된다. 안쪽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 왜? 오염되니까. 그리고 또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르지 않죠? 왜? 라벨이 그 약물에 지워지면 무슨 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랐죠. 그리고 약을 따랐을 때 많이 따랐어.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오염되니까 다시 넣지 않는 거예요. 적정량만 따라낸다. 그리고 뭐 뚜껑 어떻게 하냐? 그거 진짜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요양보호사에서도 그림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한 약은요, 마약밖에 없어요. 뭐, 모르핀 이런 것들이 마약, 아펜제제 이런 건데요.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요, 도난 방지가 아니라 오용 방지래요. 현실에서는 도난 방지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국가고시 용어로는 오용 방지이다. 아까 오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가 처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못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직원들이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요, 해독은 항상 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배설, 배출, 이 몸에서 빼내는 것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간에서 또는 신장에서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의사랑 상의해서 적당량을 드셔야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약물 투여 시 관찰상 간호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간호조무사입니다. 우리가 막 일일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오더를 주는지 지시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큰 수술하신 분들은 통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르핀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호흡수가 확 떨어질 수 있어서 투약 전에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하래요. 이런 거는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모르핀 처방이 나갔어. 그럼 호흡수를 한 번씩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번 환자는 바이탈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재지만은 특히나 모르핀 데메롤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면은 호흡이 억제되니까 호흡수를 확인하는 게 좋다. 또 맥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요. 강심제 계열입니다. 강심제 중에서 디곡신, 디기탈리스 이런 것들은 맥박수를 떨어뜨려요. 맥박수는요. 1분에 몇 회가 정상이에요? 60에서 100회.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가세요. 호흡수는요. 1분에 12에서 20회입니다. 좀 적죠? 가슴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게 한 번입니다. 그게 한 세트예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예요. 피가 안 멈춥니다. 피가 안 멈추면 안 되겠죠. 특히나 혈우병 환자. 피가 한 번 나면 한 달 동안 피가 나기 때문에 혈액 응고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라. 이 정도? 맞춰보세요. 흔히 사용하는 약물을 자가 처방 과용하는 거 이거 뭐죠? 약물의 오용입니다. 문제.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행해서 썼는데 오히려 약발이 감소했다. 약물의 작용이 감소했다. 기량작용이에요.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인간관계도 이렇잖아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기량작용입니다. 이게 상쇄된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이 얘기예요. 내성은요. 약물을 반복해서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약을 더 많이 먹어야지만 그 약발을 받는다. 이 얘기죠. 투약 약어 볼게요. 근육주사 IM, 정맥주사 IV, 피뇌주사 ID, 피하주사 SC 정도 알고 갈게요. 피하주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인슐린 주사 맞을 때. 또 피뇌주사는요. 아나필락틱 쇼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거 이 알레르기 있는지 이렇게 포 떠가지고 조금 집어넣고 부푸는 거 보는 거 그거 피뇌주사였죠. 결핵 예방주사 BCG 역시 피뇌주사로 놓습니다. PO, NPO, PO 경구로, NPO 노피오, 나피오잖아요. 금식합니다. 만약에 환자 침상머리에 NPO 써 있었어. 그럼 금식인 걸 알아야 돼요. 환자랑 먹을 거 나눠 먹으면 큰일 난다. 문제. 아스피린 대체약물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했죠? 출혈성 경향 있는 환자 아스피린을 피한다. 출혈성 경향 어떤 경향? 혈우병,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있는 사람들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기관지 확장제 2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요 정도 알고 나갈게요.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이 간지러운 겁니다. 간지러운 걸 잡아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예요. 이거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만약에 데스크에서 이거 먹고 뭐 운전하시면 조금 위험하세요. 이 정도는 또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알면은요 병원 생활이 좀 풍부해집니다.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고시 60점만 맞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으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